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주 초부터 시장이 좀 다소 무겁게 흘러갔었는데 하루 이틀 시장의 하락을 보였던 부분을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부 다 회복을 하면서 9월달, 10월달에 만들어져 있던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도 실리며 상승 마감해준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트릭만 좀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닥이 일정 부분 레벨업을 하고 뭐 700에서 많으면 한 800포인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지수의 상승폭만큼 또 종목군들의 상승 종목의 숫자는 조금 모자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일정을 하루 앞두고 미국에서 발표된 이 임금 상승 둔화가 전체적인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간밤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AI와 로봇 섹터에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제 무조건 매도해야 될 자리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매도를 잘 안 돼요.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 전에 팔고 더 올라가면 내게 아니구나 라고 놔줘야 되는데 그 다음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그때 이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포모 현상이죠.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그런데 다 못 봅니다. 그 구간에서는 올려줘야 그들도 팔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리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데 이 조정이라는 게 상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에 AI 섹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또한 조정도 거의 주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승이 가팔랐다라는 거는 하락도 가파를 수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하락의 폭의 깊이를 좀 깊게 두고 눌림 포인트를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 시간이 허락한다면야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뭐 차트만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런 걸 설명보다도 차트에 그냥 구간만 잘 포지션을 잡아서 떨어지는 칼날은 올라갈 때 돌파는 비중 베팅으로 치면서 매물을 먹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지만 떨어지는 낙주는 철저하게 비중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간마다 얼마를 살지에 대한 비중 논리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낙주는 100점 100패입니다. 비중을 잘 나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낙주를 하나 매매를 할 건데 내 자금 1억이에요. 1000만원이 들어갈 거다 10%. 그러면은 그 1000만원을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뭐 100만원을 스타트를 끊어서 비중을 1000만원까지 채울 건데 어느 지점에까지 떨어지면 200, 어디까지 떨어지면 300, 어디까지 떨어지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때려 박는다 라든지 혹은 어느 지점에서 일단 100을 사고 더 떨어졌을 때 뭐 300을 샀는데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위해서 추가로 200, 200, 200 더 높은 구간에서 산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낙주를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은 매매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의 무게감을 이겨낸 시장, 코스닥 오랜만에 박스권 돌파 흐름, 그리고 AI 로봇의 후발주 순환매와 기존주 폭탄 돌리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STO 단독 기사에 의한 변동성 잔색 속 성장주 메타버스와 2차전지 상승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보시면 이 코스닥 150업종이 2.34%가 상승을 했죠. 그러나 코스닥은 1.4%입니다. 코스피도 꽤 제법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는 장 막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주가가 회복을 좀 한 거고요. 장중에는 사실은 낙폭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코스닥과 반대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양시장 다 돌려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이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들쭉날쭉한데요. 코스피에서 들쭉날쭉 하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매수가 아니라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코스닥에. 근데 문제는 이제 업종과 섹터가 좀 달라진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많이 끌어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이 9.4%, 셀트리온 5.4, 뭐 HLB,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시가총액 뭐 1위부터 6위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큰 편이죠. 뭐 케어젠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비중의 10% 조금 넘을 것이고 나머지 뭐 해서 뭐 2, 3% 잡고 한다면 13%대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몇 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 캐리는 오늘 그냥 시총 상위 종목이 그냥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정도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일 미 증시는 하락하던 흐름을 임금 상승률 둔화 이슈가 더해지며 FOMC 기대감이 다시 돌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양시장 다 갭 상승 출발을 했고 특히 전일 3전의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 아닌 감산 이슈가 추후 기사화되면서 장 초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갭 상승이 코스피는 상승 출발이나 삼성과 SK 하이닉스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장 막판에 주어 올리면서 3전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는 크게 뭐 코멘트 할 건 없어 보이고요. 오늘 참 눈에 많이 띄었던 게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 정도였지 않나. 그 말은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할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장산업이고 실적이 계속 우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서 올라갔다. 어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이쪽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에코프로 BM과 SK이노베이션의 수급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이상 수급이 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말을 좀 했었어요. 이상 수급이 발생했고 에코프로라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자, 반면 코스닥은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최근 음봉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을 보여주며 돌파해준 부분은 지수적으로 긍정적이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150 업종이 2.4%가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연준에서 0.5bp 인상이라든지 파월이 연내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는다든지 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급락이나 큰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어려운 것은 종목이고 섹터라는 게 문제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고 메이저도 고민이 많답니다. 금일 주변에 제도권 분들과 잠깐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글도 올리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AI 로봇 건들지도 못했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문사에서 무지하게 박아서 큰 수익 본 분도 있고 또 이런 종목군들 못 잡고 뒤에 추격해서 막 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말도 막 하고 뭐 시장 뭐 갈팡질팡해서 이 말은 뭐냐? 메이저도 똑같습니다. 메이저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측이 잘 되지 않은 시장이지만 결국 순환매로 다 귀결되며 회복되는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LG에너지 솔루션 보유 예수가 풀리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의 40조 수주, 오늘 에코프로 BM의 대량 거래 등 2차전지 섹터가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폐배터리 성일하이텍의 6개월 낙엽 물량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나올 거는 2월 4일에 세비캠 물량만 나오면 되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쪽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이 풀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LG엔솔의 1년 락업 풀리고 올라가는 거 등등 최근 이쪽은 그런 물량에 대한 공포감이 주가를 못 올리게 한 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저는 폐배터리 쪽을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일 테마의 순환을 미리 예측할 수만 있었다면 참 떼돈을 벌 수도 있었겠구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만큼 한 시간에 하나씩 테마가 얼마나 빠르게 순환해 버리는 장세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오전 안철수 관련주 지지율 60% 이슈로 써니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또 튀어 올라왔고, 그 이후에는 갤럭시와 SM이 단기 과열에 있다가 뚫어 올리면서 거의 상한가 가다시피 올라가 버렸고요. 항공 섹터도 마찬가지로, 항공 섹터는 그나마 거의 이제 후발주 상관없이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랙 I라든지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거의 대부분 그냥 섹터가 다 움직여서 이쪽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은 그냥 후발주 할 거 없이 다 끄집어 올려주는 모습이라 이쪽은 좋았던 것 같고, 메타버스도 오늘 매우 좋았던 흐름입니다. AI 후발주 또 돌아가면서 4x4 상한가에 들어가고, 장 막판에는 STO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나와버렸는데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3%까지 밀어버리고, 갤럭시와 SM도 한 10%대에서 완전히 밀어버리고, 참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어렵긴 하지만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여러 섹터, 여러 테마를 다 올려주구나 할 수 있으니, 그러나 이러한 섹터가 눌림이 없다, 눌림이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눌림이라든지 눌림이라는 지점이 시세 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AI 섹터는 사실 이것도 저도 참 매매를 할까 말까 무지엔장 고민을 했던 게, LG 이미지 캡셔닝 이슈가 어제 나왔던 재료들입니다. 어제 장중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이슈가 이제 오늘 4x4를 좀 붙이면서 상한가를 보냈고, 또 메타버스도 어쩌면은 이쪽과 연계돼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 후발주 순환매, 선발주 급락시 좀 눌림을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느 종목이 어떠한 이슈로 갈지 몰라서 그냥 당일날 이슈와 이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서 종목을 선별하고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선발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SK, 코난 테크놀로지, KTCS, 음성인식 AI 국내 1위, 셀바스 AI, 자체 개발 챗GPT, 루시아, 출시 임박, 솔트룩스, 카카오 브레인, 바이브 컴퍼니, 네이버 스노우, 알체라, 이 정도 선 안에서 저는 의미 있는 종목을 의미 있는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는 적지 않았지만은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고, 대장주를 눌림을 매매를 하더라도 대장주를 잡고, 대장주에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장주에서 눌림을 잡아야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반등도. 자, 로봇. 금일은 조정이 좀 있고 있었는데,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를 저는 아침에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전에 로봇이 다물 멀티미디어가 갭을 떴죠. 근데 다물이 갭이 뜬 상태에서 밀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물이 지금은 로봇의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내일 예를 들어서 생각 외로 한 번 더 급등을 해버린다면 로봇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SBB테크는 단기 과열에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최근 단기 과열 종목이 상승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봐보고, 여전히 대기업과 관련된 로보스타 LG 계열, 그다음에 램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은 바라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졌는데, SP 시스템즈라고 해서 과거 테슬라 휴머노이드 봇 이슈로 올라왔던 종목도 있어서 각각의 이 대기업과 연관된 종목 위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전에 현대차의 이 의료용 로봇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푸른기술은 매매를 저도 하긴 했는데 좀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 좀 봐야 되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딱 4시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래첨단 소재가 이달까지 500억 규모 수산 리튬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까지 수주된 금액이 500억인데 이제 1월 달에 185억을 했고 2월 달에 뭐 325억을 더 해서 500억 규모다. 그리고 추후 물량도 늘리고 미국의 이제 신규 부지를 이미 답사를 끝내서 조만간 투자 MOU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시간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래나노텍도 그래서 내일 한번 봐볼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가 기사를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이제 보면 이 증권형 토큰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개의 기사를 보면서 약간 조금 헷갈려요, 개인적으로. 이 얘네들 특히 금융당국 증권성 가상자산 상장 상패 지시서 사실 무근. 근데 공동협의체가 금융당국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금융당국이 말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로만 보면 꼭 금융당국이 사실 무근을 발표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탁사의 입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는지 저는 약간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뭐 진위가 나올 것이고, 2월 5일 날 2월 3일에서 5일 정도 일단 증권형 토큰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쪽 섹터를 계속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철수 관련주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얘는 잘 끝까지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인터넷 관련해서 끝까지 갈 거는 아닐 것 같고, 시간의 종목 간단하게 좀 봐보면 지금 뭐 강원에너지 얘도 좀 별로예요. 저는 이 부분보다도 강원 ENE 솔루션의 리튬 이슈가 나온다면 강할 것 같고, 메타버스 이슈는 사실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장중 매매에서는 별로 재미를 좀 못 봤습니다. 뭐 다물 멀티미디어로 오랜만에 큰 수익을 좀 봐서 그 수익금 가지고 열심히 까먹고만 했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미래나노텍하고 웨이버스 이 두 개의 종목으로 다시 까먹은 거 다시 찾아왔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오늘 내동 매매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보면 코스닥이 오랜만이죠. 이때 이렇게 깨져 내려와서 급락하고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 지점을 뚫었습니다. 오랜만에 장기 평선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60일선 돌파가 나오죠. 근데 이 기울기는 하락입니다. 돌파하죠. 이 기울기는 하락입니다. 돌파하죠. 이 기울기는 하락입니다. 횡보죠. 드디어 올라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기울기라는 놈이요, 주가라는 게, 이 기울기라는 게 아직도 하락입니다. 이게 옆으로 기는 순간부터 박스권 장세가 돌입이 될 겁니다. 과거의 지수들을 다 보시면 이렇게 하고 맞고 떨어져서 올라왔다가 돌파하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죠. 올라왔다가 해서 저항받고 또 떨어지고, 이 기울기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돌파해도 떨어지고, 재돌파해서 올라올 때 이 기울기가 횡보를 할 때, 이 기울기가 장기평선의 기울기가 횡보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돌파를 해서 올라왔지만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기울기가 좀 바뀌는 시점들, 이렇게 올라오는 바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로 지금은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탑을 한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지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즐기되, 시장의 상승은 즐기되 어느 순간에 시장이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종목군들을 항상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확보를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떨어질 때 뭘 담을까 또 일부 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갭을 좀 띄웠는데 또 다시 밀었다가 올리고 좀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네요.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의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 정도고요. SK하이닉스는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4조 적자 이슈라 그 적자를 뛰어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지 그것만 좀 볼 생각입니다. 삼성 SDI 오늘까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지난번에 40조 계약 이슈로 좀 강했던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강하지만 이 구간을 쉽게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주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오늘까지 좀 상승 이어가는데 이 구간이 넥라인이라고 했죠. 넥라인. 그래서 이 자리는 쉽게는 돌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오랜만에 좀 수급이 좀 잘 들어왔는데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떠줘야 되겠죠. 어떤 재료가 떠주냐에 따라서 돌파냐 아니냐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매매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좀 들어갔어요. 얘도 뭐 일반 정보가고 똑같습니다. 대형주도 뭐 이런 구간 돌파 윗꼬리 돌파 확인하고 들어가서 뭐 이런 구간까지는 뭐 수익은 안 내고 버티다가 밑에서 비중은 더 채워서 뭐 짧게 좀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2%좀 넘게 2점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내고 좀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요. 하는 형태를 봐서는 뭔가 얘도 계약 체결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합니다. 제가 좀 의심이 드네요.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며칠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비캠 보유예수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월 4일 정도 되면은 내일부터 권리공매도가 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권리공매도가 나와서 좀 밀어줬다가 툭 빠졌을 때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권리공매도 나오고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 근데 얘의 공모가는 35,000원이라는 거 이미 3배 수익 구간에서 저라면 던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성일하이텍도 같이 좀 봐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미래나노텍 최근에 굉장히 셌던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미래나노텍은 아침에 좀 얘도 마찬가지로 순간 돌파가 나와서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다가 사실 이런 구간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 눌림에서도 봤어도 지금 보니까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간 외 첫 타임에 기사가 나서 그냥 첫 타임에 잡아서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아마 내일 시가에 그냥 던져버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를 봐야죠. 시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가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AI 섹터 보죠. 코난 테크놀로지. 일단 오늘 도지가 나왔습니다. 정지 이후 도지가 나와서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장중에 18%까지 나왔죠. 충분히 가지고 있던 물량을 청산하고도 남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내일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 바로 올리면 다행이지만은 저는 안 올리고 쭉 떨어뜨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바라보는 구간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한 위에서 30%는 두드러 맞아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최소 30%는 두드러 맞아야 들어갈 만하다. 낙주의 기준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뭐 솔트룩스라든지 종목들, 솔트룩스라든지 이 친구들 뭐 많이 올라가니까 뭐 전환사채 나오고 막 하는데요. 당연히 신고가 갔으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지와 저항 구간을 그어놓고 막 보면 되겠죠. 대충 답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도 본다면 짧게 보고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하면서 볼 생각이고요. 알체라와 바이브 컴퍼니 이쪽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쪽은
지금 알츠라나 이쪽에 네이버 스노우에 유료 결제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고 후발로 신고가를 가버릴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모르겠고, 또 KTCS 이 친구도 신고가를 만들어 놨죠. 신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리들은 갭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갭은 거래가 항상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갭들은 돌파 자리도 의미 있지만은 단기간에 상승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눌림도 깊게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로봇 보죠. 먼저 다물 멀티미디어를 좀 보면요, 장기 박스권, 엄청난 장기 박스권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거를 싸게 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갭을 상당히 높게 떠줘서 장 초반에 이렇게 칠 때 한 18%대 그냥 매도가 조금 걸어놓은 거 매도를 했고요. 올릴 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오늘 최고점 구간에서 아마 좀 던졌던 것 같아요. 최고점 구간에서 좀 물량을 던지고 수익금 정도 해서 좀 끌고 가 볼 계획인데요. 이렇게 보면 어디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날려버리고요, 내일 단기과열에서 3거래일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많이 쓰고 있네요. 들어온 수급, 힘, 강도, 전환사채 이슈까지 다 먹고 지금 올렸고, 오늘 기타 법인의 대량 매물을 먹고 올렸기 때문에 그 수급의 주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호가창을 좀 봤는데, 이런 구간에서 뭐 대놓고 엄청나게 매도가 나옵니다. 대놓고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버텨내긴 했죠. 버텨내기는 했는데 좌우지간 강합니다. 위에서 잘 팔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로봇주들은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체크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볼 생각이고요.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단기과열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목분들, 저는 오늘 뭐 되지도 않은 마인즈랩을 좀 들어가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는 본전이고, 이 다음 거 들어가서 순절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물량 모아서 그냥 본전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번에서 순절을 좀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고, 오늘 로봇주는 이 푸른 기술을 이제 돌파로 탔습니다. 그 이후에 뭐 기사가 좀 나오길래 VI 때 팔았는데요. 이런 구간을 눌림으로 좀 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모델 솔루션을 좀 매매를 이제 불타기 이렇게 해 가면서 뭐 도합해 보면은 불타기 해서 2%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웨이버스도 장중에 좀 여러 차례 순절이 있었어요. 짧게 이것도 뭐 수수료 순절, 이거는 본전. 그 다음에 장 막판에 여기 돌파길래 VI 직전에 사가지고 여기에 반 팔고 나머지는 좀 이것도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맥스트도 잠깐 좀 봤는데요. 맥스트도 좀 짧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 2% 정도 짧게 매매가 됐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 종목들이 매매 한계가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 매매하고 스윙 종목군들 몇 개 잡아가면서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UAE 300불 자금 집행 관련 계획 발표가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저는 원전 쪽이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 그래서 원전주 안에서 최근 그래도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성파워텍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참 BHI를 매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좀 많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원전 쪽 생각 외에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 쪽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은 종목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